자, 그럼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오토스케일링 그룹까지 만들어 보고 오토스케일링을 멈춰놨는데요. 아까 멈춘 지점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일단 대상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EC2 인스턴스, IP 주소, 그 다음에 람다 함수, 다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까지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람다는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거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IP 주소는 프라이빗 IP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퍼블릭 IP로 라우팅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EC2 인스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대상 그룹 이름은 데모 by target 그룹.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EC2 인스턴스가 80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80번. 그 다음에 VPC 역시 기존에 있는 기본 VPC를 사용하고요. 자, 상태 검사는 뭐냐면은 이 대상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요 EC2 인스턴스나 뭐 ALB나 다른 대상이 현재 정상적인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주소예요. HTTP 주소고요. 그래서 우리는 index.html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EC2 인스턴스는 모든 index.html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고급 상태 검사 설정을 하면은 임계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몇 번이나 상태 검사가 실패해야지 실패로 줄 것인가 아니면 성공으로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둘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요거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2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검사 시간도 뭐 30초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떤 EC2 인스턴스가 정상이라고 판정될 때까지 1분이 걸린다는 거죠. 왜 그렇죠? 30초 동안 2번을 했어야 정상으로 판정이 되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되려면은 30초 동안 2번이니까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1분 동안은 얘가 정상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그 간격이 줄어들겠죠. 현재 5초로 해놨다. 그러면은 10초 만에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5초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제한 시간은 얼마 동안 응답이 없어도 되느냐, 요 간격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요 간격은 2초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초 동안 응답이 없으면은 요건 실패다,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다음. 자, 그러면 현재 사용 가능한 EC2 인스턴스를 여기서 내려줄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EC2 인스턴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등록시키게 만들 거고요. 뭐 실전에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가용 가능한 EC2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대상 그룹으로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수동으로 넣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바로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 그룹을 생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대상 그룹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수정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속성에 가서 여기 대상 등록 해제 관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드 밸런서에 가서 로드 밸런서 생성.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 4가지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성하고요. 이름은 데모 by ALB,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과 내부 ALB가 있는데, 이 내부 ALB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매핑이 있는데, 가용 영역을 일단은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여기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는 일단은 우리는 80번 포트로 받아서 이 대상 그룹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대상 그룹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 클라우드 프론트와 뭐 와프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로드 밸런서 생성. 자, 그러면은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로드 밸런서가 완벽하게 생성이 될 때까지 프로비저닝 중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할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보시면은 여기 보안 탭에 보면 보안 그룹이 있는데, 이 보안 그룹이 현재는 외부에서 트래픽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디폴트 보안 그룹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안 그룹을 매번 생성했지만 매번 강의 때마다 생성하면 보안 그룹 숫자가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디폴트 보안 그룹을 사용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인바운드에서 모든 소스에서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거 모든 트래픽이라고 해서 허용된 거 아닌가요? 소스가 모든 소스가 아니죠.
요 보안 그룹에서 오는 것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일단은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규칙을 추가해서 모든 트래픽 그 다음에 0000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저장. 앞으로 모든 실습에서 이 보안 그룹은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해가 진행될 때마다 이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모두 열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로드 밸런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연동을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누른 다음에 탭을 눌러가지고 여기다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을 때도 체크할 수 있고 현재 만든 다음에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그룹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대상 그룹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써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그룹을 연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EC2 인스턴스는 대상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이걸 받아다가 대상 그룹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집을 눌러서 원하는 용량을 3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실습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드 밸런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우리 대시보드에서 EC2 인스턴스가 3개가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C2 인스턴스가 3개가 올라왔고 이렇게 초기화 중인데 이제 초기화가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유저 데이터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였죠? 웹서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 업데이트 하는 거. 예, 그것까지 뭐 다 되려면 한 20초 정도 기다리시면 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럼 로드 밸런서 탭에 가셔서 요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 로드 밸런서에 가셔서 요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세부정보에서 이렇게 로드 밸런서 DNS 이름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쳐주면은 이렇게 13이 뜨고 새로 고침할 때마다 12, 13, 79, 12, 13, 79 이런 식으로 3개의 EC2 인스턴스 12, 13, 79 이렇게 트래픽이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드 밸런서가 순차적으로 각각의 EC2 인스턴스한테 트래픽을 주고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은 현재 자신의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그림 요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로드 밸런서가 각각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분산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여기가 각각의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index.html 파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잘 분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가셔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세부 정보 탭에서 쭉 내리면은 여기 상태 확인이 있어요. 이 상태 확인을 편집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태 확인 유형이 있는데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상태 확인을 켜기 요게 있습니다. 요걸 체크해 줄게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EC2 인스턴스가 잘 올라가 있는가 종료되지 않았는가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웹서버가 내려가거나 혹은 뭔가 오류가 생겨서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일단 EC2 인스턴스 올라가 있으니까 오토스케일링 그룹 입장에서는 잘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EC2 인스턴스한테 트래픽을 줘봤자 못 받겠죠. 그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상태 확인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반영을 해서 EC2 인스턴스 숫자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켜놓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 현재 EC2 인스턴스는 모두 다 헬시 상태인데 자, 우리가 이 EC2 인스턴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들어간 다음에 sudo -s란 다음에 그 웹서버를 중지시켜 볼 거예요. 서비스 httpd stop.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중지됐고 여기 퍼블릭 IP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타임아웃이 뜨면서 웹서버가 중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요 로드 밸런서에서 요게 방금 전에 중지시킨 요 녀석이 여기 12로 끝나는 이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77로 끝나는 요 IP 12 친구인데 요게 이렇게 ALB에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더 이상은 1, 2가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13과 79만 보이죠? 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서 헬스 체크를 한 다음에 얘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럼 트래픽을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도 요것을 감지를 해서 여기 대상 그룹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상 그룹에서 현재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죠. NLC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1, 2 친구가 현재 웹서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헬스 책이 fail돼 있는데 요것을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이렇게 새로 고침해 보면은 NLC가 되고 요 NLC 된 것들을 요 1, 2 친구가 NLC이기 때문에 이렇게 NLC로 마크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현재 터미네이팅, 즉 종료시키고 있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바로 올려주게 되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것을 체크해주면은 요 세부 정보에서 상태 확인 유형을 ELB와 같이 체크해주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상태 체크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 있어도 웹서버가 떨어졌다면은 현재 정상적인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요 EC2 인스턴스를 교체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걸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을 텐데 요게 터미네이팅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와 연동이 돼 있다면은 요 트래픽을 받았을 때 끝까지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주는데 그 여유 시간 동안에는 요 EC2 인스턴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EC2 인스턴스 목록에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가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금 4개였죠. 이제 3개로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이 EC2 인스턴스가 4개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대상 그룹에 가보시면은 요 대상 그룹 안에 있는 속성에 가보시면 여기 있죠. 등록 지연 시간. 즉, 요 대상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가 빠질 일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요청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300초 정도 기다려라. 그래서 5분 동안은 기다렸다가 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EC2 인스턴스가 교체된다고 해서 기존 게 바로 삭제되진 않고 이렇게 300초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삭제가 되는데 요게 귀찮다 혹은 요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1시간까지 여러분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드 밸런서의 포트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우리가 로드 밸런서에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리스너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 리스너 포트가 현재 80번 포트를 받고 있는데 이 리스너 규칙 관리에 가셔서 규칙을 편집하시면은 여기서 리스너 편집 그 다음에 포트를 예를 들어서 뭐 8080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ALB는 8080에서 받아서 80번 포트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렇게 현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 내용 저장.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해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데 왜 그렇죠? 네, 80번 포트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808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다시 제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여러가지 보안적인 목적으로 포트를 지정하고 싶으시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연동하는 데모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소스를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리소스 정리를 위해서는 좀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제일 먼저 이 탭들 좀 닫고요. 우리 로드 밸런서부터 우리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서에 가셔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로드 밸런서 삭제. 다른 순서로 하시면은 이제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로드 밸런서부터 삭제해 보고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숫자를 우리가 줄여줄 건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 EC2 인스턴스가 이렇게 3개나 있으니까 요것을 이렇게 종료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종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현재 이거 EC2 인스턴스를 3개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 종료하고 브라우저 끄셔도 다시 3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종료시키시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종료시켰는데 EC2 인스턴스가 계속 있잖아. 요금이 계속 나왔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삭제하셔도 좋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요것을 0 이렇게 만드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 자체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리소스를 정리하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거 작업을 눌러서 삭제까지 해줄게요. 참고로 이렇게 요 EC2 인스턴스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삭제를 하면은 모두 전부 다 같이 삭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자, 그러면은 여기 EC2 인스턴스가 몇 개가 있든지 삭제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상 그룹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그룹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현재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바로 삭제할 수는 없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삭제가 된 다음에 여러분께서 삭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삭제.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모든 리소스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